시아버지의 일기. 며느라! 전 색깔이 그게 뭐냐? 그걸 누가 먹겠어? 명절 아침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신 8개월 만삭의 배를 안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한 지 벌써 4시간째였습니다. 민서는 대답 대신 묵묵히 다음 전을 부쳤습니다. 결혼 4년 차. 이 정도 말에 흔들릴 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지. 영인의 며느리는 영절마다 100만 원씩 용돈 드린다던데 그 집 며느리는 대기업 다닌다고 했지. 애궁우리. 민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중소기업 경리라는 직업이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늘 주눅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좀 더 아들 결혼을 늦게 시킬걸. 그 말에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뱃속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엄마를 위로하듯이.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희야. 우리 며느리. 아이고, 말도 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 니네 며느리는 의사라며? 좋겠다. 우리 아들은 복이 없어. 응. 그래. 나중에 봐. 그려.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친구들 만나면 얼굴을 못 들겠어. 다 내 팔자지 뭐. 민서는 타버린 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새까맣게 탄 전처럼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그을려가고 있었습니다. 애기야, 너 혹시 전 태웠냐? 애는 이런 거 하나를 제대로 못해. 우리 땐 이러면 밤새 무릎 꿇고 다시 했었어. 민서는 탄전을 버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면 뭐해? 넌 그저 맨날 죄송 입에 달고 사냐?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민서의 배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배는 왜 이렇게 큰 거야? 쌍둥이라도 들었어? 큰일이다. 없는 살림에 입이 둘이나 불어나면 정말 걱정이다 걱정.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뱃속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게 해서, 이런 공기를 마시게 해서. 명절 저녁,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민서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 준혁은 어딘가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종수는 늘 그렇듯 말없이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민서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온종일 서 있느라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시아버지는 낡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표지가 누렇게 바랜 노트였습니다. 민서는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습관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낡은 노트에 담긴 40년의 이야기가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건 4년 전 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새하얀 한복을 입고 양가 부모님 패백을 받을 때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서는 그 미소가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가족이 됐다고 딸처럼 여기겠다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밤 민서는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민서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얇은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꼭 그 집 딸이어야 했어? 엄마 얼굴 생각해서라도 좀 더 나은 데를 알아보지. 민서는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준혁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틀렸다는 말도,
민서를 사랑한다는 말도, 다시는 그런 말하지 말라는 단호함도 없었습니다. 민서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절, 새벽 4시, 요리를 잘 못한다는 걸 알았기에 유튜브로 미리 연습했습니다. 전 부치는 법, 나물 무치는 법, 갈비찜 만드는 법,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가며 수십 번을 연습했습니다. 그날 새벽 민서의 손은 전날 연습하다 생긴 칼에 벤 상처로 얼얼했지만 개의치습니다. 잘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노력이면 시어머니도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들어오더니 민서가 만든 잡채를 젓가락으로 집어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뱉었습니다. 말 그대로 휴지에. 싱거워서 못 먹겠네. 네 친정은 늘 이렇게 해먹어? 민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비며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손가락 상처가 쓰라렸지만 더 쓰라린 건 가슴이었습니다. 다시 할게요. 민서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재료를 꺼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숙여 들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하나부터 10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뭘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두 번째 해. 민서는 매달 시댁에 용돈을 드렸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30만 원씩. 남편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용돈을 드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인의 며느리는 50만 원씩 드린대. 그 집은 손주 학원비까지 대준다더라. 민서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드리고 싶어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미 점심을 굶어가며 아낀 돈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컵라면으로 때우고 커피 한 잔 안 사 마시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알까요?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 민서의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간 민서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민서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일주일간 시댁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시댁 들른 지가 언젠지 아니? 네 친정 아버지 일은 네 친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시댁을 등한시해? 민서는 병원 복도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병실 앞이었습니다. 손에 든 죽도시락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그러니까 니네 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우리 준혁이 네 아버지 간병하라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민서는 아버지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때 민서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시아버지 종수는 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서가 구박받을 때도 시어머니가 막말을 할 때도 그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에는 그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걸까? 왜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걸까?
하지만 언젠가부터 민서는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민서를 구박할 때마다 시아버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상에서 시어머니가 민서의 음식에 타박할 때 시아버지는 묵묵히 그 음식을 먼저 집어 드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 드셨습니다. 민서는 그걸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네 번째 해, 민서는 임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들었을 때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 며칠 후 민서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딸이면 어쩌려고. 민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미처 피어나지도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아들 못 낳으면 나한테 욕먹는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뱃속에 막 자리 잡은 작은 생명이 미안했습니다.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민서는 화장실에서 임신 확인서를 꺼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임신 6주. 미안해. 민서는 아직 형체도 없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민서는 참았습니다. 사귀었습니다.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대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른을 공경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민서가 참을수록, 민서가 숙일수록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마치 민서가 그럴 만한 사람인 것처럼. 민서는 이제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발이 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변함없었습니다. 배만 커가지고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어휴, 굶떠서 보기 싫다. 요즘 임산부들은 유난이야. 나 때는 이러지 않았어. 민서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쌓인 상처, 4년 동안 삼킨 말, 4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 그것들이 조금씩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다시 시아버지의 방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낡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는 구부러진 등. 시아버지는 한참을 적다가 노트를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민서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선물을 골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스카프, 한 달 용돈을 모아 산 것이었습니다. 케이크도 직접 예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 당뇨가 있으시니까 당분을 낮춘 걸로 특별 주문했습니다. 전날 밤에는 미역국 재료를 손질해 두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끓이려고요. 민서는 진심이었습니다. 4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였으니까요. 남편의 어머니였으니까요. 뱃속 아이의 할머니가 될 뿐이었으니까요. 잘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잘하고 싶었습니다. 생신 당일 아침, 민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부은 발을 질질 끌며 부엌에 섰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고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아침 8시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불고기. 민서가 만삭의 몸으로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마디. 미역국 색이 왜 이래? 민서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국물이 탁하네. 네 친정 어머니는 요리를 안 가르쳤어? 불고기도 맛이 없겠다. 고기색 좀 봐. 시어머니는 젓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 입도 먹지 않고 음식을 평가했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만 타박했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서서 요리하느라 부은 손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쪼그려 앉아 미역을 손질하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참았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시 할게요. 됐어. 먹기 싫어. 시어머니는 일어나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두고 요구르트 하나만 들고요. 식탁에 홀로 남은 민서는 식어가는 미역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사라졌습니다. 점심때 남편 준혁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민서가 주문해둔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준혁이 가져온 것처럼 했지만 실은 민서가 며칠 전 미리 부탁해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효자 소리 듣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걸 어떻게 알고. 민서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웃는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분이었구나. 민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골랐어. 당뇨 있으셔서 당분 낮은 걸로 특별 주문했대. 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서의 공을 남편이 말해줬습니다. 민서는 속으로 조금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겠네. 민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분 낮추면 맛이 있을 리가 있어. 에휴.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밀어두었습니다. 한 입도 먹지 않고요. 민서가 한 달치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백화점까지 가서 직접 고른 케이크였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 영희가 생일 축하하러 왔습니다. 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요. 시어머니는 영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어머, 영희야. 이게 웬일이야.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왔으니 대접해야 했습니다.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시어머니와 영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생일이라고 명품백을 사줬어.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억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좋겠다, 정말. 그래도 정숙이 너는 손주 본다며? 그게 어디야? 시어머니가 민서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부러움과 분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민서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우리 며느리는 말도 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오늘도 미역국을 끓였는데 맛이 영 아니야. 민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맨날 그 모양이야. 음식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우리 아들 인생이 꼬인 거지. 에이, 그래도 순하잖아. 순한 게 다야? 영희 너네 며느리처럼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민서는 부엌 구석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젖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인 줄 알았습니다. 싱크대에서 튄 물인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민서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돌아간 후 민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두고 간 선물 박스를 열어보며 흐뭇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서가 준비한 스카프는 구석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포장도 안 뜯은 채로요. 민서는 그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찌릿했습니다. 한 달 용돈을 모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어머니 취향에 맞춰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민서의 선물은 그냥 구석에 던져둘 물건이었습니다. 민서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접시를 닦고 컵을 헹구고 그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며 머릿속을 비우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영희였습니다. 응, 그래. 선물 고맙다. 근데 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군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좁은 집이었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오늘 스카프를 받았는데 촌스러워서 못하겠어. 며느리가 줬거든. 눈이 그 모양이야. 민서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깨졌습니다.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서는 멍하니 그 파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야, 왜 또 접시를 깨?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거 비싼 거야. 내가 시집 올 때 들고 온 건데. 민서는 몸을 숙여 파편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날카로운 파편에 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아이고, 피 흘리면 또 난리치겠네. 치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서는 피가 나는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4년 동안 참았습니다. 4년 동안 맞췄습니다. 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언젠가는 인정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딸처럼 대해주시겠지. 하지만 4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그 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준혁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통통통. 마치 엄마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자꾸 미안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아이도 이런 모습을 보며 자라야 할까? 민서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잠이야? 시어머니의 한마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손가락에 붙인 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깨진 접시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밥은 언제 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묵묵히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맨날 굶뜬 게. 한숨 섞인 타박이었습니다. 민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쌀을 씻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야 해. 참아야 해. 민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말없이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에는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잠깐씩 무언가를 적는 그 노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노트에 뭔가를 적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시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숙여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글씨를 적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쌀을 씻었습니다. 왜 떨리시는 걸까? 무엇을 적으시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노트 안에 40년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침 식사 시간. 민서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또 이거야? 맨날 반찬이 그 모양이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만든 계란 프라이를 먼저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입맛이 없으셔서 뭘 드셔도 맛있다고 하시지.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밥상 밑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을, 참고 있는 것을.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민서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 때문에 허리를 숙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바닥에 앉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빨래를 올려놓고 하나씩 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일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매달 용돈을 듬뿍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네. 민서는 못 들은 척 빨래를 계속 개었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어디서 나는 건지. 민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우리 집엔 평생 없을 일이지.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빨래를 개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티셔츠가 구겨졌습니다. 참아, 참아, 참아. 민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희야. 또 영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뭐, 며느리가 차를 바꿔줬다고? 민서의 귀가 저절로 열렸습니다. 아이고, 부럽다 부러워. 우리 며느리는 스카프 하나 사줬는데 그것도 촌스러워서 못하겠더라.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 취향에 맞춰 고른 스카프였습니다. 백화점 직원에게 물어보고 색상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촌스럽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아들 인생이 꼬인 거지. 내가 처음부터 반대한 결혼인데.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빨래를 개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한 결혼. 4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처음처럼 아팠습니다. 응, 그래. 나중에 봐.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뭘 봐?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래나 제대로 개. 구겨지잖아.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꼴이 뭐야? 맨날 풀 죽은 것처럼. 민서는 참았습니다. 아들한테는 애교도 떨 줄 알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왜 그 모양이야? 민서는 참았습니다. 네 친정어머니는 뭘 가르친 거야? 민서는 참았습니다. 아, 맞다. 네 친정어머니도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딸이 이 모양이지. 민서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친정어머니. 거기까지였습니다. 민서의 친정어머니는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민서는 6개월 동안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민서는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잠깐 들렀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울지 마. 몸 상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49제도 지나기 전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친정 갈 일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더 신경 써. 민서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친정 어머니도 그 모양. 그 말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민서가 먼저 말을 꺼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왜? 민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만삭의 배가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는요? 하지 말아주세요.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참았습니다. 4년 동안 삼켰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욕하는 그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4년 동안 참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임신해서 힘들어도 명절에 혼자 다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 없잖아요. 한 번도 고맙다고 하신 적 없잖아요. 맨날 부족하다, 못한다. 친구네, 며느리는 이런데. 야, 시어머니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민서도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아파요. 저도 서러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맨날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수십 년 살면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인연이.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뱃속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민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좁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맞았다. 시어머니에게 맞았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삭의 배가 무거워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어. 네 같은 년 집안에 들어온 게 불행의 시작이야. 시어머니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서가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발이 헛디뎠습니다. 뒤에 있던 빨래 바구니에 걸렸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넘어지면서 한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이만은 쿵 등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뒤통수가 찬 바닥에 닿았습니다. 충격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민서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의 형광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아버지 종수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고함, 며느리의 울음, 그리고 쿵 하는 소리.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노트를 내려놓고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며느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 정숙은 그 옆에 서서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넘어져?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그 손이 처음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10분. 종수는 며느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머리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구석에 서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밀었어. 전현이 혼자 넘어진 거야. 종수는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서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종수는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정숙은 현관에 서서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안 그랬어.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 종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작고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똑같이 쓰러졌던 젊은 여자. 그때 그 여자도 이렇게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도 이렇게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정숙.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종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의료기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삐삐. 기계적이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액을 연결하고 혈압을 재고
태아 심박수를 확인했습니다. 종수는 응급실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함보다는. 1시간 후, 민서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옷을 입은 간호사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응급실이에요. 쓰러지셔서 오셨어요. 쓰러졌다.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말다툼.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것. 뺨을 맞았던 것. 뒤로 넘어졌던 것. 그리고 민서의 손이 재빨리 배 위로 갔습니다. 아이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민서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기 심장 소리 잘 들려요. 걱정 마세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 준혁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30분 후였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준혁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이도 괜찮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물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면 이 남자는 또다시 중간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엄마 편도 아내 편도 아닌 어중간한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있었어?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 시어머니가 날 때렸다. 넘어졌다. 그 모든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서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때 응급실 커튼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뭔 일이에요? 민서가 왜 쓰러진 거예요? 정숙은 아들을 흘끗 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얘가 혼자 넘어졌지.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넘어졌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다고요? 그러니까 TV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라고.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서는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서의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민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다물었을까요? 진실을 말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때렸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남편은 또 중간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엄마 잘못도 있지만 민서 네가 참았어야지.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4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민서는 지쳤습니다. 변명하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이해받으려 애쓰는 것도 다 지쳤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다행히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합니다. 다만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으니 안정이 필요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가자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봐, 멀쩡하다잖아.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멀쩡하다. 아이가 다칠 뻔했는데, 나도 다칠 뻔했는데, 멀쩡하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걸까요? 정숙은 의자에 앉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놀래라. 진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고생한 것처럼. 그러게 평소에 몸 관리를 했어야지. 임신부가 그렇게 허약해서 어떡해. 민서의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허약해서 내 잘못이라는 말인가요? 어머니. 민서가 눈을 떴습니다. 정숙이 민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맞았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때렸어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급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뭐?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때렸다고? 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지금 뭐라는 거야? 민서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인연이 미쳤어. 내가 언제 때렸어.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손을 드셨어요. 뺨을 맞고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진 거예요. 거짓말. 네가 혼자 넘어진 거야.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준혁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눈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네 마누라가 시어머니한테 누명을 씌우는데.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커튼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종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종수는 아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껏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40년 동안 참아온 무엇인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정숙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뭐가요? 다 봤어. 종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네가 민서 뺨을 때리는 거, 민서가 넘어지는 거, 다 봤어. 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봤어요? 방문 열고 나오려는데 봤어. 종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참았어. 네가 상처받은 사람인 거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건 아니야.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상처요? 잊었어? 종수가 손에 든 낡은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40년 전, 너도 똑같이 당했잖아.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40년 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어머니한테. 종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이 맞았잖아. 똑같이 욕먹었잖아. 똑같이 쫓겨나듯 방에서 울었잖아.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다 적어뒀어. 종수가 낡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다 적어뒀어.
민서는 침대에 누운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노트,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시어머니의 얼굴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까? 종수가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40년 전 글씨였습니다.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종수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3월 15일.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정숙이를 때렸다. 밥이 짜다고. 정숙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다. 나도 아무 말도 못했다. 못난 남편이다. 정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984년 5월 2일. 정숙이가 임신했다. 기쁜 소식인데 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면 어쩌냐고 했다. 정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어쩌냐. 며칠 전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종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1984년 8월 20일. 정숙이가 쓰러졌다. 어머니와 싸우다가 넘어졌다. 병원에 갔다. 아이는 무사하다고 했다. 정숙이는 밤새 울었다. 민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쓰러졌다. 아이는 무사하다. 밤새 울었다. 지금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 똑같았습니다. 1985년 1월 3일. 어머니가 정숙이에게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다고 했다. 정숙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도 아무 말도 못했다.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수십 번 했던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시어머니도 들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만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종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6년 4월 12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정숙이는 장례식 내내 울었다. 서러워서 우는 건지 해방돼서 우는 건지 모르겠다. 정숙의 흐느낌이 커졌습니다. 1990년 7월 8일. 오늘 정숙이가 아들한테 소리 질렀다. 밥을 안 먹는다고. 어머니가 정숙이한테 했던 것과 같은 목소리였다. 소름이 끼쳤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목소리.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종수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40년 동안 다 적었어. 정숙은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다 알아. 종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너도 똑같이 하고 있어. 그 말에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한테 했던 그 말, 그 행동. 지금 네가 민서한테 하고 있어.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달라요. 뭐가 달라? 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침묵하던 사람의 첫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깝다. 내 어머니가 너한테 했던 말이야. 정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다. 이것도 내 어머니가 했던 말이야.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친정 어머니는 뭘 가르쳤냐? 이것도 다 똑같아. 민서는 침대에 누운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40년 전 젊은 여자, 지금의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있던 여자,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맞기까지 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준혁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할머니는 좋은 분이 아니었다. 내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어.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어머니가 원하지 않았어. 과거를 묻고 싶어 했어. 종수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묻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상처는 묻으면 골마.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골문 상처는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해. 지금 네가 그러고 있어. 종수가 침대 위에 민서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40년 전의 너야.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쓰러져 있어. 정숙이 민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나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 여자처럼 안 된다고 평생 다짐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쩌다 내가 정숙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 40년 동안 외면했던 아픔, 그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의 흐느낌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아내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 악순환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종수가 다시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나만 더 읽을게.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이건 들어야 해. 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수가 노트의 한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84년 9월 3일.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숙이가 밤에 몰래 울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나는 문 앞에서 듣고만 있었다. 민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도 그랬습니다. 화장실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 옆에서 들키지 않게 정숙이가 혼잣말을 했다.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절대 저런 시어머니 안 될 거야.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정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울었다. 문 앞에서 혼자 울었다. 종수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기억나?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40년 전 그 밤이 기억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종일 구박받고 밤에 혼자 화장실에 숨어 울었던 밤.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될 거야.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 다짐이 기억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종수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7세 노인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당신, 정숙이 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요. 왜 이래요? 40년 동안 지켜만 봤어. 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한테 당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못난 남편이었어.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가 힘들어할 때마다 나는 그냥 지켜만 봤어. 말 한마디 못했어. 종수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해서 40년 동안 일기를 썼어.
내 아픔을 기록이라도 해두자고. 나중에 꼭 사과하자고.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말이 없어서 무심한 줄 알았던 남편. 그 남편이 40년 동안 자신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해. 정숙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가 받은 상처를 민서한테 주면 안 돼. 그러면 또 반복돼. 종수가 침대 위에 민서를 가리켰습니다. 민서가 나중에 며느리를 보면 또 똑같이 할 거야. 상처는 그렇게 대물림돼. 정숙은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 40년 전의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지친 얼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상처. 저 아이 뱃속에 내 손주가 있어. 종수가 말했습니다. 내 손주한테도 똑같이 할 거야? 정숙의 몸이 떨렸습니다. 손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 그 아이에게도 똑같이 할 것인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처럼,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것처럼 그 악순환을 손주에게까지 이어갈 것인가?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싫어. 그건 싫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종수가 일어나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아.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아.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어떻게든 밖으로 나와. 그게 분노가 되기도 하고 짜증이 되기도 하고 타박이 되기도 해. 종수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잘못만은 아니야. 그때 내가 지켜줬어야 했어. 내가 막았어야 했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감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침묵,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 외로움. 그 모든 것을 혼자 삼키고 묻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어둔 상처가 골마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민서는 침대에 누운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4년 동안 시어머니는 늘 강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며느리였던 시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맞고 욕먹고 무시당하면서도 참아야 했던 젊은 여자. 아무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혼자 울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40년 전 자신처럼 구박받고 무시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골마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민서는 자신의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나는 다를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상처를 이 아이에게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종수가 낡은 노트를 민서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서야.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네가 가져.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40년 동안 쓴 일기야. 정숙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적어뒀어. 종수가 민서의 손을 잡아 노트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읽으면 정숙이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용서하란 말은 못하겠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야. 민서는 낡은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느껴지는 노트였습니다. 민서가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4년 1월 15일. 오늘 정수기와 결혼했다. 행복한 하루였다. 하지만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다. 정수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다. 걱정이다. 민서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4년 2월 3일. 어머니가 정수기에게 밥이 짜다고 했다. 정수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내가 대신 말해줬어야 했는데 못난 남편이다. 민서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4년 4월 20일. 정수기가 밤에 울었다. 나는 자는 척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갓 결혼한 24살의 새색시, 시어머니의 구박에 아무 말도 못하던 여자, 밤마다 혼자 울던 여자, 남편은 자는 척하고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서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안타까움,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동질감이었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민서의 침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민서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늘 날카롭고 차갑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지금은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세 글자, 그 세 글자를 듣기 위해 4년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당한 거 너한테 안 하려고 했어. 숨이 막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어쩌다 내가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처, 분노, 외로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만삭의 배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4년 동안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말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민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저만 아픈 줄 알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똑같이 아프셨잖아요. 저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아프셨잖아요. 정숙의 울음이 커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숙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 40년 동안 삼키고 삼켰던 말. 그 말이 이제야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4년 동안 시어머니를 아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고 마르고 약한 몸이었습니다. 늘 강하고 날카롭게 보였던 시어머니. 그 안에는 40년 된 상처를 안고 있는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정숙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40년 전 그 상처,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민서가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잖아요. 어머니도 아팠잖아요. 정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 아파도 돼요. 종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장면이었습니다. 아내가 상처를 내려놓는 날, 아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날, 그날이 오기를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준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어머니도 구박받고 울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정숙이 민서의 품에서 몸을 뗐습니다.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며느리의 얼굴, 40년 전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민서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이 때린 뺨이었습니다.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숙이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 민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응급실 커튼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네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된 응어리가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대물림된 상처가 끊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서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한테는 안 그럴게. 민서는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받은 상처, 너한테는 안 줄게. 그것이 민서가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민서는 현관문을 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집이었습니다. 똑같은 현관이었습니다. 똑같은 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4년 동안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느꼈던 무거움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은 현관에 서서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깍지를 꼈다 풀었다 반복했습니다. 민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4년 동안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움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어색하고 조심스럽고 서툰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만삭의 배 때문에 허리를 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신발을 벗다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손 하나가 민서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민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서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4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조심해. 걱정하는 말, 챙기는 말, 시어머니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민서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민서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밥이 맛없었을 것 같아서 그게 다였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사과 방식이라는 것을,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민서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어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타박이 침묵을 채웠으니까요. 그때는 민서의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어색함 뿐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어색함. 민서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간이 맞았습니다. 아니, 맛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무심코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짜지도 않고 딱 좋아요. 민서가 다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그리고 그 안에 묻어나는 작은 기쁨. 새벽에 끓였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국물이 우러나려면 오래 끓여야 하니까. 민서는 숟가락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끓였다고요? 4년 동안 시어머니가 민서를 위해 음식을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항상 민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민서를 위해서.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역국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울어? 정숙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맛없어?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맛있어서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맛있어서 울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4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미역국 한 그릇에 눈물이 날 만큼. 식사가 끝난 후 민서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는 것. 그것이 민서의 몫이었습니다. 됐어. 정숙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쉬어. 민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만삭이잖아. 정숙이 민서를 부엌에서 밀어냈습니다. 쉬라고 했으면 쉬어. 여전히 명령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랐습니다. 구박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민서는 멍하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대신에. 민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4년 동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주고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해주고, 시어머니가 쉬라고 말해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너 때문인가 봐.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네가 할머니를 바꿔놓은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종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40년 일기장이었습니다. 종수는 거실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나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뭐 써요? 오늘 일기.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적는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 정숙이가 민서한테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다. 시작이라고 믿고 싶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요. 종수가 펜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당신한테도 미안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나 때문에. 나랑 당신 어머니 사이에서.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손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종수가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민서는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나란히 앉아있는 시부모님,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40년을 함께한 부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함께한 부부. 민서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발로 손바닥을 찼습니다. 통! 작은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느꼈어?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달라지고 있어. 밤이 깊었습니다. 민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받은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작은 조명 아래서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4년 5월 17일. 정숙이가 오늘 처음으로 음식을 칭찬받았다. 나한테만. 기뻐하는 정숙이를 보니까 나도 기뻤다. 민서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3월 2일. 아들이 태어났다. 정숙이가 울면서 웃었다. 어머니는 아들이라고 좋아하셨다. 그제야 며느리를 인정하시는 것 같았다. 씁쓸하다. 민서는 계속 읽었습니다. 1990년 8월 22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 정숙이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 어머니처럼 아이들한테 화를 낸다. 무섭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상처받을까봐. 민서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아버지의 40년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사랑과 미안함과 무력감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 가족의 40년이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 소리, 물소리, 냄새,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민서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저으며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불렀습니다. 정숙이 돌아보았습니다. 일어났네. 앉아. 밥 다 됐어. 민서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도 그러시더니 오늘 아침도 정말 달라지신 걸까? 아니면 꿈일까? 왜 서 있어? 빨리 앉아. 정숙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이 말투는 변함없구나. 민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투보다 중요한 것이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밥. 정숙이 민서의 앞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2명이 먹어야 하니까. 민서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어머니.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4년 동안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맛이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정숙이 말했습니다. 애기 방 꾸며야지.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애기 방. 태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아니야. 민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 방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기 용품점. 같이 가서 골라. 민서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같이. 그 단어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4년 동안 시어머니와 같이 뭔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따로였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가자고. 네.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이 가요, 어머니. 정숙은 밥을 먹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응? 그게,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그랬지. 민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4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듣기만 해. 정숙이 손을 들어 민서의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할 말 있어.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나는 널 미워한 게 아니야. 민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야. 널 미워한 적 없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 알아. 이제는 알아. 정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여자한테 당한 거 어디로 풀어야 할지 몰랐어. 그 분노가, 그 서러움이 계속 안에 있었어. 민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너한테 갔는지. 미안해.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네가 미안해? 어머니 마음을 몰랐잖아요. 민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몰랐잖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저만 아픈 줄 알았어요. 민서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아팠잖아요. 저보다 더 오래.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바닥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4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 40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 그것들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 종수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음소리. 하지만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울음이었습니다. 화해의 울음이었습니다. 종수는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좋은 날이다. 종수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매와 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공기 속에 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의 배는 이제 곧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은 여전히 말이 거칠었습니다. 여전히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랐습니다. 밥 먹었어? 굶으면 안 돼. 예전에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지? 내가 같이 갈게.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정숙은 매주 토요일마다 민서와 함께 아기용품점에 갔습니다. 아기 옷을 고르고, 젖병을 고르고, 기저귀를 고르고, 유모차를 고르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나란히 걷는 것도 어색하고, 함께 물건을 고르는 것도 어색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이거 어때? 정숙이 노란색 아기 우주복을 들었습니다. 예뻐요. 근데 좀 작지 않아요? 금방 크니까. 조금 큰 걸로 사자.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기적 같은 대화였습니다. 아기방도 함께 꾸몄습니다. 민서가 원하는 색은 연두색이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 노란색이 좋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시어머니 말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연두색이 좋아요, 어머니. 정숙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화를 내시려나? 또 타박하시려나? 그래, 연두색으로 하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네가 좋다면. 민서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가 좋다면. 4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종수는 여전히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밤 낡은 노트를 펼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기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정숙이가 민서한테 귤을 깎아줬다. 처음 보는 모습이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 오늘 정숙이가 민서 손을 잡고 산책을 갔다. 돌아올 때 둘이 웃고 있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정숙이의 웃음이다. 오늘 민서가 정숙이를 엄마라고 불렀다. 정숙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울었다. 종수의 일기장은 더 이상 슬픈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기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정일 3일 전, 민서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병들기 전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민서의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어머니가 민서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울지 마. 넌 이제 엄마가 되는 거야.
어머니의 손이 민서의 배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렴. 그리고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시어머니도 용서해 주렴. 그 사람도 아팠던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민서가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갈게. 사랑해, 우리 딸. 민서는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민서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외할머니가 인사하셨어.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보고 싶어 하시더라. 그날 밤 민서의 배가 뭉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태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뭉침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규칙적으로 10분 간격으로 민서는 남편 준혁을 깨웠습니다. 여보, 나 진통 오는 것 같아.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진짜? 허둥지둥 옷을 입는 준혁을 보며 민서는 웃음이 났습니다. 침착해. 아직 간격 넓어. 어떻게 침착해. 병원 가야지.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 정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민서가 진통 온대.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너 차 빼. 내가 민서 데리고 나갈게.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민서 곁으로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민서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 민서는 뒷좌석에서 진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옆에 앉아 민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야. 민서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진통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정숙이 민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민서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차 안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 안쓰러운 표정, 4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말했습니다. 응, 감사해요.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한 건데.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기 전 민서는 정숙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같이 들어가 주세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네, 같이 있어 주세요. 민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민서는 정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정숙이 민서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민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응, 아파요. 알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알아. 그 고통? 정숙이 민서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33년 전에 준혁이 나올 때 나도 그랬어. 죽을 것 같았어. 민서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진짜요? 응. 그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 혼자였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도 안 왔어. 내 친정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민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외로웠어. 무서웠어. 정숙이 민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근데 너는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통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따뜻했습니다. 새벽 4시 32분.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크고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의 말에 민서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여자아이, 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민서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붉고 쭈글쭈글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뻤습니다. 민서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아가.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처음 보는 손주였습니다. 이리 줘봐. 정숙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서가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생명이었습니다. 예쁘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손녀 예쁘다. 아이가 할머니의 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작은 손이 허공을 저었습니다. 정숙은 그 작은 손을 손가락으로 잡았습니다. 아이가 할머니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았을 때 혼자 분만실에서 울었던 기억,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기억.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거야. 정숙이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약속할게.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준혁과 종수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아이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이야. 아빠가 된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종수는 아내 곁에 섰습니다. 정숙이 안고 있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쁘네. 종수가 말했습니다. 응, 예뻐.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 상처를 주고받았던 부부, 하지만 이제 치유를 시작한 부부. 종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정숙이 남편에게 기댔습니다. 그 모습을 민서는 침대에 누워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아이와 함께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매화가 지고 벚꽃이 피려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집 왔어. 정숙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서는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실 한쪽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환영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정숙의 글씨 같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풍선과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시켰어. 종수가 웃었습니다. 거짓말. 새벽부터 준비하더라. 정숙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아, 진짜. 쓸데없는 소리.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살짝 번진 미소를.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서, 준혁, 정숙, 종수, 그리고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 정숙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나물, 잡채. 푸짐한 상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젖 먹이려면 잘 먹어야 해. 정숙이 민서의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종수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종수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40년 일기장이었습니다. 이제 이건 끝내려고 종수가 말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40년 동안 아픔을 기록했어. 근데 이제 아픔이 끝났잖아. 종수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 노트에 쓸 거야. 행복한 일들만.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새 노트 샀어. 여기. 종수가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연두색이었습니다. 아기방 벽지 색과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는 오늘 날짜. 손녀가 우리 집에 온 날. 종수가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오늘 손녀가 우리 집에 왔다. 예쁘고 건강한 아이다. 이름은 이지호. 지혜롭고 자유롭게라는 뜻이다. 민서가 지었다. 좋은 이름이다. 종수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만 적을 거야. 민서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일만. 그 말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잘 자, 우리 지우야.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잠들었어? 네. 방금요. 정숙이 아기 침대 곁에 섰습니다. 손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쁘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정말 예뻐. 민서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4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서야.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나 부탁이 있어. 민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탁을 한다고? 이 아이한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처럼 하지 마. 민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이 아이한테 하지 마.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처는 대물림돼. 나도 그렇게 배웠어. 내 시어머니한테. 정숙이 손녀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달랐으면 좋겠어. 이 아이한테는 상처 말고 사랑을 물려줘.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민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정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 너한테 받았어.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서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백일상을 차렸습니다. 정숙이 직접 만든 백설기와 수수팥떡이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 품에서, 할머니 품에서,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4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 다 같이 찍자. 가족 사진. 삼각대를 세우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모두가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서가 아이를 안고 가운데 앉았습니다. 양옆에 시부모님이 앉았습니다. 준혁이 뒤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연두색 표지의 새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오늘 손녀가 100일을 맞았다.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했다. 정숙이가 떡을 만들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민서가 웃었다. 정숙이도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 가족이 웃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가 웃었다. 종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의 어느 날, 5살이 된 지우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뭐 그려? 가족이요. 지우가 크레파스로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여기 할머니, 여기 엄마, 여기 아빠, 여기 지우.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좋아?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떡 만들어주잖아. 할아버지가 책 읽어주잖아. 엄마 아빠가 안아주잖아. 지우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우네 가족 최고야. 민서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정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간식 먹어. 와, 할머니 떡. 지우가 달려가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정숙이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네, 우리 지우. 지우 많이 먹어서요. 그래. 많이 먹어야 쑥쑥 커. 정숙이 손녀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는 대물림됩니다. 40년 전 시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4년 전 민서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대물림됩니다. 치유의 용기도 대물림됩니다. 용서의 마음도 대물림됩니다. 민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상처를 끊는 법, 사랑을 물려주는 법. 저녁 노을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준혁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뭐 했어? 가족 그림 그렸어. 진짜? 보여줘. 온 가족이 지우의 그림을 둘러봤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민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우리 가족 이제 괜찮아. 시어머니도 달라졌어. 상처가 치유됐어. 그리고 지우는 사랑받고 있어.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상처를 넘어선 가족. 용서를 통해 만들어진 가족.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낡은 노트는 책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40년의 상처가 담긴 노트. 하지만 그 옆에는 새 노트가 있었습니다. 연두색 표지의 새 노트. 행복이 담긴 노트. 두 노트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상처와 치유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용서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로 자랍니다. 그리고 진짜 치유는 상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